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학부연구생 신준식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구조동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첫 시간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조동력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은 이런 단순보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런 처짐을 구한다던가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P가 시간에 따라서 항상 콘스탄트하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정력학적인 관점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중이 가해지는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하중이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력학과 동력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동력학이죠. 동력학의 경우에는 이런 하중을 다이나믹 로딩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다이나믹 로딩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 즉 리스폰스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폰스를 알아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저희 같은 시빌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신뢰성 그리고 뭐 퍼포먼스 등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력학과 동력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 variable이라는 거죠. varies. 시간에 따라서 하중이 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데 차량이 교량 위를 이동하는 경우라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런 순간적인 번개를 맞게 된다던가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지진에 의해서 흔들림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모두 동력학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버를 한번 보면 정력학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중이 가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처짐이 발생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가속도 A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면 단순히 그냥 처지기만 했으니까. 처지는 과정 이런 거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동력학의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하중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리스폰스, 다이나믹 리스폰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휘어진 이 부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력을 받게 되죠. 이러한 관성력에 의해서 바로 이 가속도와 관성력에 의해서 이 리스폰스, 구조물의 리스폰스는 대부분 진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동력학을 진동력학이라고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시빌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 구조동력학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구조물이 있으면 이런 구조물을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을 해야겠죠. 디자인을 하는 과정이 있고 디자인을 한 이후에는 동적인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테스트는 이러한 다이나믹한 분석 결과가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구조물에 적용하는 디시전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진동의 크기가 너무 크다거나 진동의 주파수가 너무 변화가 심하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 같은 경우는 교량의 경우에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브레이싱을 추가한다거나 댐핑을 추가한다던가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1에서 4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자 이번 총 구조동력 강의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구조물을 심플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며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심플리파이된 모델을 어떻게 수학적인 모델을 세워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저희는 포커스를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번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과연 이 애널리티컬한 모델이 이 매스메티컬 모델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티컬 모델 같은 경우는 우선 또 가장 쉬운 캔틸레버를 예로 들면 캔틸레버가 이렇게 휘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적 하중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변이가 발생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하죠. 이 빔이 끊김없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DOF Degree of Freedom이 무한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는 Infinite DOF라고 합니다. 그래서 Infinite DOF in Continuous 모델이죠. 이렇게 저희가 모델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를 보자면은 이렇게 요 한 점에 모든 매스를 집중시켜서 이렇게 덩어리를 보는 럼프드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OF가 1인데요. 자유도가 1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모델이라 부르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모델이죠. 저희는 이제 컨티뉴어스를 다루기보다는 디스크리트한 모델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DOF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변형이 발생했을 때 관성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변이의 퀀티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이를 하나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이 관성력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One Degree of Freedom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유도를 한 번 더 늘려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Degree of Freedom이 3개가 될 것이고 여전히 디스크리트한 모델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력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는 변이가 죄송합니다. 3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 Degree of Freedom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유도가 무한히 많아지면 당연히 좋겠죠. 이 첫 번째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유도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팅 자원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의 자유도를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자유도가 적어도 3번 같은 경우와 1번 같은 경우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의 결과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degree of freedom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조동력학을 배우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델이 어떤 특정 구조물이 있을 때 우선 애널리티컬한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거동할 것인지를 저희가 적용을 해야겠죠. 바로 피지컬 러가 들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거동을 한다고 저희가 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뉴턴 법칙이라던가 저희가 배웠던 뉴턴 법칙이라던가 변형률과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할 테고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피지컬 러스를 적용한 후에 이것을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매스메티컬 모델을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매스메티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조동력학에서는 대부분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폼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것이 이 구조물의 최종적인 리스폰스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폰스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중에 대해서 이런 구조물에 입력이 됐을 때 이 구조물이 구조물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적절한 물리 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내서 최종적인 리스폰스를 얻어내는 것이 이 구조동력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나믹 로딩은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이나믹 로딩 같은 경우에는 프리 바이브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브레이션, 네, 프리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볼티가 P 하중이 0인 것이고, 포스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진동을 이렇게 시스템에 가진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P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정력학이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시스템에서 최초 변이를 준 다음에 이렇게 물체를 옮긴 다음에 손으로 탁 놨을 때 거기서 이제 진동이 또 모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력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시간이니까 간단한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간단한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우선 구조물을 이제 이상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니까 이 모델링 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우선은 일라스틱한 엘레멘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그 시스템이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도 했다가 방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에 매스가 있어야겠죠.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저장하고 릴리스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라스틱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프링이겠습니다. 스프링이 이제 일라스틱한 범위 내에서는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는 일라스틱한 성질을 보이죠. 그 다음에 매스는 그냥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한번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매스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스프링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T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변이입니다. 변이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중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선 이상적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매스가 질점이라는 거죠. 파티클이라는 거고, 즉 회전 강체와 같이 회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마찰이 없는 frictionless 가정을 하고 변이는 요 X 방향으로만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실제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만 보면 실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하면 이제 애널리티컬한 모델이 되겠죠. 이렇게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당기는 힘이 있고 가진이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진이 있고 그에 반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스프링의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변이는 이런 방향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애널리티컬 모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널리티컬 그런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죠? 바로 피지컬 러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지컬 러스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피지컬 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뉴턴 역학이죠. F는 ma, x 방향으로의 힘의 합은 max,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이러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이 이제 양으로 가정을 한다면 마이너스 f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pt는 ma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변이는 가속도는 변이를 두 번 미분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fs 더하기 pt는 mu 더블 닷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applying physical laws가 되겠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예쁘게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physical laws가 하나 더 있죠. 여기서 이 스프링의 탄성력은 Fs는 KU라는 식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제 K는 이제 스프링의 스티프네스죠. 이러한 관계식. 그래서 적용된 게 총 뉴턴 제2법칙 그리고 스프링과 변이의 관계, 스프링 포스와 디포메이션의 관계식 두 가지의 피지컬 러스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mu 더블 닷 더하기 ku는 pt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에 해당하는 매스매티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거동을 이렇게 단순한 수학적 수식으로 나타내는 과정. 여기서 어려운 것이 이제 1번이 되겠죠. 1번.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한 줄의 수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이후에는 이제 ODE를 푸는 과정이죠. ODE를 푸는 과정입니다. 이 ODE를 풀게 되면 U에 관한 텀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구조물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중이 인가되었을 때 어떠한 변이 응답을 보일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룰 강의에서 모든 해석 방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은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변이를 하나만 고려하면 되는 관성력에 대해서 변이를 하나만 고려해도 되는 1DOF 시스템이죠. 그래서 1DOF 시스템을 지배하는 그런 수학적 수식이 이제 이 친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식의 형태고요. 이 식의 형태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SDOF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응답을 응답이 아니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하중을 주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거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PT가 0인 경우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프리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스프링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겨서 초기 변이를 주고, 스프링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초기 변이를 주고 여기서 이제 손을 딱 놓았을 때 어떻게 진동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 이제 프리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입력해주는 그런 포스가 없기 때문에 PT를 0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세웠던 식에서 프리 바이브레이션에 해당하는 경우는 PT가 0인 상황이 되겠네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초기 변이를 주고 놓았을 때 이 매스가 어떠한 변이를 보이며 리스폰스를 보일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2차고 2차 미방인데 우변이 0인 제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U를 이제 람다 T로 해서 특성 방정식을 풀면 쉽게 변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회를 한번 보면 UT는 A1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A2 사인 오메가 NT의 꼴을 볼 수 있죠. 이 응답이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구조물의 변이는 이러한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미방을 직접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메가 n은 이제 루트 k 오버 n과 같고요. 이것은 이 구조물의 응답에서 이 삼각함수에서 이런 그 헤르츠를 결정하는 주파수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저희같이 댐핑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가정에서는 condemned circular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A1과 A2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초기 변이, 제일 처음에 준 변이가 U0고 제일 처음에 준 속도가 벨로시티가 V0라고 했을 때 저희는 A1과 A2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UT는 0 코사인 오메가 NT 더하기 오메가 N 사인 오메가 NT가 됨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V 초기 속도가 0이라고 가정한다면 디텀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초기 변이를 주었을 때 이 구조물은 사인 형상을 그리면서 거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피크는 U0가 되겠죠. U0가 가장 큰 변이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 시스템에서 이 스프링을 댐핑이 없는 이상적인 스프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하게 진동하는 꼴을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forced vibration의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free vibration 같은 경우에는 PT가 0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free vibr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가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즉 지배 방정식이 K는 PT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일반해와 특수해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해와 특수해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일반해는 제차 방정식의 해와 동일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수한 이 인풋에 의한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리스폰스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하지 않을 건데 리스폰스를 예를 들어서 입력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입력을 주었다고 가정을 할 때 이 결과는 이 구조물의 리스폰스, 즉 변이가 되겠죠. 변이는 이 우선은 이제 이 입력에 의해서 특수해죠. 특수해에 의해서 이러한 거동을 보이나 이 호모지니어스한 텀으로 인해서 아까 설명했던 이러한 개형이 추가되는 그런 응답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물의 응답이 나타날 것을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모델이 있을 때, 구조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애널리티컬한 모델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적절한 피지컬 러를 적용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인 매스메티컬 모델을 얻어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면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구조물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구조동력학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